끊임없이 떠오르는 머릿속의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는 적이 있나요? 그건 당신이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뜻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나무 한 그루를 태우다가 결국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작은 생각 하나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하기 시작하여 육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평소에 주로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힐 때 그 생각을 다루기 위해 무슨 행동을 취하죠? 해로운 수많은 생각들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있나요? 생각에 갇혀서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는 당신에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책, 내 머릿속 생각 끄기를 소개합니다. 과잉사고란 어떤 생각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떨칠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때로는 생각이 많아질 수 있기에 단지 생각이 많은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잉사고가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이 매번 패턴화되어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과잉사고는 다음 두 가지 사고 패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당신이 집착하는 과거의 사건에 관해 지나치게 여러 번씩 곱씹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여러 번 곱씹다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선택이나 행동을 후회하면서 생각의 덫에 빠지게 되어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한 다음 상상에 근거해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나 경험을 곱씹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장면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 역시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요새 많이들 하는 끌어당김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를테면 시험을 앞두고 너무 잘 보고 싶은 마음에 걱정과 불안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다가 시험 당일날 시험지를 받았을 때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과잉사고의 패턴을 다루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과잉사고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연습함으로 불필요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당신의 트리거가 무엇인지, 과잉사고 습관에 빠져드는 첫 신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통해 악순환을 벗어나는 첫 단계를 밟는 것이죠. 둘째, 자신의 사고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괴롭히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허둥지둥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과잉 생각은 완벽에 대한 강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통해 나의 사고에 도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통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 챙김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게 마음 챙김인데요. 걱정이 찾아오면 이를 분석하지도 판단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저 이 걱정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그게 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는 거죠. 걱정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없어요. 당신이 할 일은 오로지 걱정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넷째, 다른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빨간 사과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빨간 사과의 이미지가 사라질까요? 무언가를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먹으면 그 생각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려 하는 대신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잡담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과잉 사고를 습관으로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통제 욕구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당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일일이 계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실패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한번 잠깐 멈춰서 보자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통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요. 혹시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변화라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때문에 더 자주 고통받는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하는 말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걱정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면 과잉 사고는 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환상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정신 속에 가둬버리며 우리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 역시 고통스러운 감정을 견뎌야 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한 모습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워서 약물, 술, 일 같은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에 매달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죠. 둘 다 방어기제의 한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엄청난 불안을 일으키는 걱정 이면에 놓인 생각은 우리가 단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은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요. 통제할 수 없는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바른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즉, 자기 내면으로 숨는 거예요. 숨는 것 역시도 선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말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에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를 뿐이죠. 거짓을 보느냐 진실을 보느냐도 선택인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나에게 좋은 것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어떻게로 시선을 돌리자는 거죠. 만약에 집이 불이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조명 플러그를 뽑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쩌지? 대신에 집에 불이 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뭔가를 잊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지? 라고 보는 습관을 바꿔보자고요. 하루에 보통 사람은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95%는 그 다음 날도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연스레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까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몸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식욕을 다스리며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훈련하고 있나요? 인지 왜곡이란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장기적인 습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짓 믿음 때문에 생겨난 비이성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걱정 또는 장애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부터 인지 왜곡의 방식으로 사고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봐야 해요. 내 안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생긴 비이성적인 사고 패턴이 무엇인지, 나를 해롭게 하는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패턴을 나에게 이롭고 유익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그중 좋은 방법이 일기장 쓰기라고 합니다. 일기장에 걱정거리를 적어두면 감정을 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 사고를 골라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부정적 사고는 대개 생활 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별 이유 없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적이 있나요? 그건 당신이 생활 속 해로운 것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염된다고 해요. 즉,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그의 기운이나 에너지를 받아 덩달아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 사고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매일 3가지 이상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기입니다. 생각은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힘이 실려요. 좋은 것에 집중하면 좋은 것들이 더 커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짚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 중에서 3가지 긍정적인 인식을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둘째,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반응으로 두뇌에서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긍정적인 일들로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동료에게 인사하기와 같은 작은 친절을 통해 스스로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셋째, 자기애와 감사를 연습하기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는 금세 무너지고 하는 일에 만족하기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죠. 자신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된다면 어느 순간 무엇에 의해서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질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일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으며 부정적 사고 또한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 사고를 유발하여 당신의 생활 방식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끊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알아냈다면 이제부터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다면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습관을 만들거나 날마다 보상이 될 만한 행동들을 해보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과하다면 스스로를 자주 칭찬하며 도파민을 분비시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칭찬과 인정에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매일같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관대해지는 법을 배운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려면 변화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결단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화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당신은 잘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행동을 계속하는 것, 익숙한 사고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서둘러 해낼 필요는 없으니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요. 영국과 미국 아마존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한 이 책은 어려운 이론을 내세우기보다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위주로만 꾸려져 있습니다. 분량도 200페이지가 안 돼서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